가스와의 광고 모델이 바뀌었네요. 그러네요. 원래 정프로님이랑 김프로님 이렇게 활력 넘치는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스알맹수 먹으면 속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아요. 항상 먹어요. 네네. 하루에 한 병씩. 네, 여러분들 가스왈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면 한 있으니까요. 100병 있습니다, 100병. 네, 그러면은 정말 오랜만에 네.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이에요. 왜 이렇게 오랜만인지 추궁을 하겠습니다. 우리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입니까? 9일날 나오고 지금이니까 2주 만인가? 3주죠. 3주요? 네, 3주만. 어떻게 이렇게 왜 안 나왔어요 그때? 근데 어떻게 3주죠?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3주라고 하면 그냥 3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를 건너뛰었다. 제 궁금한 건 혹시 네네. 월요일날 쉬지만 내가 요일을 바꿔서 나오겠다는 의지는 없었나요? 그때 제가 네. 저기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고생을 크게 했어요. 노로바이러스. 네.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죠? 아니 노로바이러스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 체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손을 따고 그런 거 갑자기 자고 났는데 열이 39도까지 막 오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10년도에 치폴레가 아주 큰 손실을 봅니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거 그때- 똑같은 거예요? 그때 노로바이러스? 이제 맞아요 노로바이러스 그건데 네. 그때 치폴레가 노로바이러스 나와가지고 주가 폭락하는 바람에 비레크만이 엄청나게 그렇죠. 화났잖아요. 뭐 갑자기 물려가지고 근데 결국 먹고 나왔어요. 먹고 나왔죠. 비레크만을. 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이제 또 디스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하여간 뭐. 아무튼 고생 네, 고생했네요. 조심하세요. 아팠군요. 네. 네. 할 수 없습니다. 네. 아픔은. 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걸 볼 건데 아까 이제 우리 저기 같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글로벌 아이언 개편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개편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 개편입니다, 여러분. 싹 다 물갈아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각오하시고. 아니 3프로 TV에서 가장 정말 다이나믹하게 개편하는 코너가 어디입니까? 바로 글로벌 라이브 글로벌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집에 가게 생겼습니다. 다음 주부터 개편해요. 개편이에요. 네, 개편. 여러분 그거 비밀이에요. 어떻게 개편하는지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 3프로 형님들이 MC를 맡죠? 그렇죠. 그러다가 슈카 박정호가 맡죠? 그렇죠. 그러다가 최퍼고 박 팀장 콤비가 그렇죠. 맡죠? 박정호 팀장까지 봤죠. 예. 3기, 4기는 네. 이제 저희가 네, 반 이렇게 하고 그들이 반하는 4기 이제 5기 체제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우리 박 의사님은 그냥 유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나온 게 없어갖고. 아직까지 전 들은 게 없어가지고. 이거 나오지 않았으니까 못 들은 거예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 오늘은 이제 뭐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이제 그 주요 지난주 증시 흐름부터 좀 보시면은 요거 이제 제가 글로벌 스탁수에 이제 매일 올리는 자료입니다. 스탁수에? 예. 지금도 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좀 됐나요? 저는 저희 구독자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늘지도 않지만 줄지도 않아요.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그 정말 숫자에 뜬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아니 강성주주네요. 강성주주. 네, 정말 감사하신 분들입니다. 줄지도 않아요. 네. 교체가 됐나 친구 한 모르겠어요. 명씩만 데리고 오시죠. 네, 그래서 요가 화면 보시면은 이제 그 맨 끝에 오른쪽에 YTD로만 좀 보시면은 주요 지수 흐름인데 역시나 이제 다 좋았죠. 이제 올해 들어서 주요 증시들 좋았고 빅스만 이제 좀 마이너스 보였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절 기간 일주일 쉬고 오늘 열었죠. 오늘 열어서 그게 여기에 반영되진 않았는데 오늘 뭐 무난하게 1% 정도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가 이제 이틀 먼저 목요일부터 열어가지고 증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 2% 정도 여기서 더 빠져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좀 흐름이 좋았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좀 테슬라가 좀 많이 이끌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작년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그 홍콩 증시가 이제 이틀 먼저 개장을 하는 바람에 중국에 이제 뭐 동시상장된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반영이 조금 되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다 빠졌어. 네,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중국 증시가 1% 정도 넘게 강세이기는 했지만 속을 뜯어보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도 올랐다는 것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 분야가 좀 많이 오르면서 좀 선방하긴 했는데 텐센트 알리바바 아주 그쵸. 많이 빠졌어. 알리바바가 저기 헤드쿼터를 어디 옮긴다던데? 그거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했어. 루머입니까? 싱가포르로 싱가포르 루머였어요? 지금 그런 일을 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바이두만 안 빠졌거든요. 바이든 또 이제 바이두만. 왜냐면 챗 GPT 차이나 버전을 자기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챗 GPT가 날린 것 같아요. 알리바바 텐센트가 더 빠져.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선반영을 했다 보니까 오늘 막상 이제 중국의 문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이제 선반했던 것들이 좀 빠진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난주 여기 제가 이제 새로운 코너죠. 이제 지난주 주요 글로벌 IB들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종목들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 네. 여기 이제 모든 것들을 제가 하진 못하보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스탁소에 넣는 자료들 중에 좀 선정해 왔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제 미조에서 수익률 시장 수익률 상해로 유지를 했거든요. 하회로 유지를 했습니다.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는 편이긴 했었는데 이어 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 이제 코인베이스도 기관 투자자들이 좀 비중이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리테일 비중이 80% 넘거든요. 그래서 리테일들이 많이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좀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 가상화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가상화폐를 진짜 오래 해오고 꾸준히 해오던 사람들 아니면은 최근에 뭐 얘기하는 거 거의 없기는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 것 같은 우려상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코스트코가 UBS에서 또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올해 이제 탑픽으로 제시하는 기관들이 좀 많았어요. 뭐 코엔도 그렇고 번스타인도 그렇고 그래서 괜찮게 얘기했는데 YTD로 주가가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 성장 주가의 흐름도 좀 나쁘진 않은 편이고 6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4%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YTD로 1월에 다 올랐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회복을 한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슈퍼마켓 이제 기본적인 슈퍼마켓 같은 데보다는 이런 홀세일 개념에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멤버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축성도인데 네. 이 멤버십이 최근에 이제 갱신율이 역사적으로 높은 갱신율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가입비 인상을 올해 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진이라든지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트코, 뭐 월마트 이런 데는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좀 있다 보니까 올해 경기 침체가 좀 예상되는 와중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코스트코의 어떤 부서는 이 가입비를 얼마까지 올려도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라는 그것만 연구할 것 같아요. 넷플릭스랑 비슷하겠죠. 그죠. 그런 거 연구하는데 이제 뭐 시장 상황하고 또 넷플릭스도 뭐 연구를 했겠지만 한번 이제 딱 올렸을 때 어유 와장창창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했던 그러면 거고. 이제 그 완전히 그쵸. 치말서 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시장의 요구랑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 오늘 뭐 테슬라 이야기 좀 자세히 하겠지만 그런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이 절묘한 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찾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근데 뭐 참고로 저는 코스트코를 작년에 멤버 가입했거든요. 작년에? 네, 괜찮더라고요. 1년에 한 두세 번만 가도 괜찮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올해도 좀 많이 가려고 합니다. 네. 룰루레몬. 네. 가면 뭐가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그 빵 같은 거 사오는데 문제가 저희가 이제 3인 가구다 보니까 빵 3인 너무 중에 많이 아기- 파- 이만큼 파- 네, 너무 커요. 작은 거를 사도 너무 커가지고 작년 4분기인가 그때 산 게 아직까지 냉동실에 냉동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버려야겠죠. 엄청 싼데 그거 3분의 1밖에 못 먹으면 그냥 그쵸. 정상 가격죠. 그렇죠. 그리고 뭐 너츠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오는 맛이 좀 있죠. 뭐 맞아, 맞아. 오트밀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룰루레몬인데 요게 이제 번스타인에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시장 수익률을. 뭐 네. 이제 룰루레몬은 워낙 이제 이야기들 많이 했다 보니까 주가 크게 두 방 맞았잖아요. 아유. 근데 두 번째 주가 떨어진 이후로 그래도 야금야금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로 보면은 마이너스 한 2.39%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이제 그 번스타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 어떤 보복 소비 이런 것들이 한번 물결이 크게 일어나고 지금 그게 좀 잦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경기 침체랑 이제 뭐 맞물리다 보니까 프로모션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마진 악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롯데백화점에 이제 가면은 저는 룰루레몬이라는데 꼭 한 번씩 가보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룰루레몬 갔더니 이제 그 세일 품목이 많더라고요. 요게 오. 이제 1월 중순쯤에 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설날 전에.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이거 룰루레몬은 원래 세일을 많이 안 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자기도 이렇게 큰 대부분의 제품을 세일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이 얼만큼의 경력으로 일을 했냐에 따라도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적어도 룰루레몬을 뭐 팔로우 했을 때는 그렇게 막 많은 품목에 세일을 했던 거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네. 실질적으로 4분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운을 띄웠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세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운을 좀 띄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조금 주의는 하긴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DR 홀튼이 제가 한번 과거에 소개했던 종목인데 요게 이제 웨드부시에서 요번에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립으로. 예. 근데 이제 올 2, 3분기에 매출 하향세가 예상보다 좀 가파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여기에 이제 한두 군데가 뭐 하향하고 상향하고 요거를 그것 때문에 앞으로 주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거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 DR 홀튼이 그 2021년도 연말부터 해가지고 그 정확하게 작년 6월까지 해가지고 45% 정도 하락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주가 하락 이게 금리랑 직결되잖아요. 그 개발업자다 보니까 그래서 선반영됐던 게 커가지고 6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1년으로 보면 주가 10.66% 올랐고요. 6개월로 보면은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V자 반등이네요. 예, 그리고 올해만 해도 22%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예, 올해만 해도 올해는 주가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그 2021년도 말에 완전히 이제 주가가 바닥을 치고 나서 지금 V자 반등을 한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아직까지는 기조가 좀 기어간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요거는 좀 선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뭐 의견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좀 안 좋게 보지는 않아요. DR 홀튼 같은 경우에는 주가 뭐 배당률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뭐 이렇게 되니까 나쁘지는 않아가지고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수요 부진 부분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 부족이 오히려 더 클 것 그럴 수 같아가지고 있죠. DR 홀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폭스사는 이제 그 디즈니한테 알짜를 좀 떼주고 지금은 뉴스랑 스포츠만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룹에서 이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얘기한 게 재밌어요. 비용 지출이 지금 많이 들지 않는 스트리밍 분야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뉴스 코퍼레이션이랑 합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주가 좀 영향 많이 받았었는데 안 하겠다 합병 우리 안 할 거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올해 초에부터 연초 대비 11% 주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거에 그 WWE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그때 합병 이슈 해가지고 예, 폭스도 관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 코퍼레이션이랑 합병은 뭐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WWE랑 하겠다라고 이야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참고로 그 이후로 WWE는 주가가 그날 오르가 40% 정도까지인가 쭉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5에서 6% 정도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주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M&A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또 합병 얘기 나오고 하면은 또 변동이 그때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뭐 아세요? 치즈케이크 팩토리 아시죠? 치즈케이크 만드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으로 나를 바보로 하나.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를 다 아실 텐데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하와이 가면 무조건 이제 가야 되는 필수 코스. 하와이에? 그래요? 오. 하와이에 거기 와이키키 해변에 뒤에 있어가지고 저도 거기에서만 2번 가봤거든요.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치즈케이크로 유명한데 음식이 너무 그 포션이 커가지고 저는 치즈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음식이 커서 많이 먹다 보니까. 근데 이게 주가가 그동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만 해도 20%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작년부터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고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또 올해 이제 매크로 환경도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K 팩토리는 아마 투자하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그 레스토랑은 안 들어와 있고 케이크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케이크 있어요? 파는 데 있어요. 네. 오. 케이크만 팔아요. 치즈케이크 팩토리. 그래요? 근데 사실 요새 롯백 가야 돼, 맛있는 롯백? 케이크, 네,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요. 제일 맛있는 치즈케이크 추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뭐 있죠? 댓글창에. 치즈케이크 제일 맛있는 거요. 맛있는 거. 예. 패션 파이브? 그거 어디 가서 살수 그거 이태원 가면 있어요. 한강진역. 힙해. 이렇게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걸 그러니까. 네, 거기 맛있습니다. 요새는 근데 파리바게트도 엄청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파바도 맛있더라고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거 무슨 파이브야? 그 패션 파이브. 그거는 이제 그 파리바게트랑 파리바게트 위에 파리 크라상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상위 버전. 그래서 이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장이.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쪽으로 샜는데. 몇 개고? 네. 네. 몇 개고? 치즈 몇 개 들었냐 이 말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토스트라는 종목은 생소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네. DA 그 데이비슨에서 커버리지
개시를 이번에 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 회사가 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포스 시스템 있잖아요. 근데 네. 재밌는 거는 요식업계들한테만 상대로 하는 기업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얘네 이 기업이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세 명의 CEO가 그 엔데카라고 하는 기업, 이런 비슷한 기업에서 나와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성이 빠르고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다 보니까 뭐 엔데카 CEO가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요. 그 유수의 벤처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그 구글 벤처까지도 투자를 들어가가지고 이게 21년도에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증시가 그냥 안 좋다 보니까 65%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연초 대비로 보면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많이 떨어진 기업들 위주로 올라왔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요식업계에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2020년도에 팬데믹 확 터졌을 때 50% 해고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유연성 50%요? 네, 왜냐하면 요식 업계만 하는데 요식 업계 문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서비스가 끊겨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어가지고 이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요식업에만 특이하게 하고 있다는 좀 엣지가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네럴 밀스는 아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제네럴 밀스의 제품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어요. 아시아 쪽에는 이제 시리얼이나 뭐 이런 제품들 만들고 하는데 거의 북미 지역에 좀 매출 비중이 높죠. 하겐다즈 있잖아요. 하겐다즈. 하겐다즈가 여기 거예요. 하겐다즈 하겐다즈 여기 여의도역에 자판기가 있어요. 매장 있잖아요. 너무 오프라인 자판기 그냥 돈 넣고 뽑는 거. 그래요? 오프라인 여의도역에. 매장 없었나? 버거킹 옆에? 거기 있었는데. 또 편의점도 있잖아요. 이게 편의점 한 4, 5천 원이면 먹을 너무 수 있는. 비싸. 너무 비싸죠? 저는 그 베스킨라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쟤는 푸게터, 저는 푸게터. 네. 근데 제너럴 밀즈가 이제 그 UBS에서 매수 의견을 상향 조정으로 매수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애완동물 그 식품도 취급을 하고 있어요. 매출 비중이 한 11% 정도 되는데 그쪽이 이제 계속 안 좋을 거다 경기 침체 오면서 이런 우려들이 작용을 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면서 그게 이제 너무 좀 과도하게 평가가 됐다. 왜냐면 지금 애완동물에 대한 가족화가 되고 있잖아요. 애완동물이 예전처럼 이제 진짜 뭐 애완동물이 아니라 이제 가족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품들이 프리미엄화 되는 것은 정상적인 거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마진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즈 그룹 아시잖아요. 이제 라스베가스에도 있고 네. 이제 그 마카오에도 카지노 이제 운영하는데 마카오 비중이 한 4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난리 좋을 날 것 것이다. 같아요, 거기. 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새로 따고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좋게 보고 있고 또 카지노 보시나요? 아 카지노 지금 지난주에 너무 아쉽게도 시즌 1이 끝나가지고 끝났어요? 네. 어. 근데 2월 달에 나와요. 2월 달에 지금 나와서 2월 달에는 지금 카지노 봐야 사실 되고. 저희가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볼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2월 달에 카지노 시즌 2, 3월 달에 더 글로리 시즌 2 그래가지고 상반기는 뭐 그 정도면은 네. 네. 얼굴이 화색이 띄어나왔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오늘 제일 밝은 지금 살짝 공백기가 있는데 이 기간에 뭐 보시냐면 되냐면은 뭐? 일타 스캔들을 보시면 돼요. 뭐요? 일타 스캔들. 나못 모르네 네. 그거. 그거 이제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정의 안 봤어요? 정의? 정이 봤는데 좀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추모의 마음으로. 네. 그리고 랄프로렌은 다들 아시는 기업이죠. 근데 랄프로렌은 아무래도 이제 그 마진도 경쟁사 대비의 브랜드가 굉장히 확고하고 마진도 좀 괜찮아서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아시아 쪽 매출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네. 좋은 영향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이 그 BMO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북미 지역 매출 비중이 48% 정도 돼요. 근데 북미 지역이 올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테슬라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테슬라는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고 그 전에 넷플릭스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넷플릭스도 요번에 이제 실적은 잘 안 나왔지만 또 가입자 수 잘 나오면서 주가 괜찮았는데 요번에 오스카가 3월 12일 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뭐 후보 작품이 다 발표가 됐는데 요것들이 후보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오스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후보 작품으로 OTT 작품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오스카의 기준이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그 후보 작품으로 뽑을 때 극장에서 최소한 뭐 한 달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OTT라고 되는 게 아닌데 이게 그래가지고 뭐 넷플릭스에서 뭐 로마라는 작품
2, 3년 전인가 그 작품은 굳이 극장에서 일부러 개봉하고 뭐 이런 식도 했었어요. 이제 노민이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팬데믹 터지니까 극장 아예 안 하니까 그때부터 OTT를 발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작품성도 작품성이지만 OTT도 받아줄게 이런 이제 수용하는 자세였는데 팬데믹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안 해요? OTT 쪽으로 사실 그 OTT에서 그런 기준이 기존과 같이 작용을 하겠죠. 근데 여기 작품들을 보시면 맨 처음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게 넷플릭스 작품이거든요. 네. OTT 중에서는 유일하게 넷플릭스 작품만 선정이 됐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다른 작품들. 그거 재밌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작년인가 재작년 오징어 게임이 한번 상 받지 않았어요? 작년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스카였나? 아니 오스카였던 것 같다. 그쵸. 그 그래서 임여정 배우님 가서 막 말씀하시고. 이번에도 사실 뭐 저기 요번에 카지노 이제 더 글로리 다 가야 네, 되는 뭐 헤어질 결심 여기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들어갔죠 이번에 아쉽게도. 그래서 뭐 그들만의 기준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렇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넷플릭스 작품이 여전히 뛰어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닐슨이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1위 시청자 시청자 조회 기간인데 여기에서 조회를 했을 때 2022년도에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TV 시리즈가 이제 그 기묘한 이야기로 나왔거든요. 무려 520억 분. 그러니까 8억 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시청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리고 1위부터 15위까지가 이제 그 1위부터 15위에서 13개가 넷플릭스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2위는 오자크, 3위는 웬즈데이, 그리고 13위에서 15위 이 두 개만이 다른 데 작품인데 13위는 더 보이즈, 그리고 15위는 반지의 제왕.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넷플릭스가 스트림 쪽에서는 여전히 좀 굳건한 입지를 정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수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로는 시즌 쪼개기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계속.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더 글로리도 너무 사람들 짜증나더라고. 화났죠. 화났어. 뭐지? 중간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끝냈지? 근데 왜 넷플릭스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카지노도 사실 중간에 끝냈거든요. 완전히. 맞아. 근데 제가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은 넷플릭스는 더 글로리를 12월 말에 나왔나요? 그 1월 날에 나왔나? 그래서 중간에 끊어서 그 3월로 넘겼잖아요. 네. 분기를 바꿔보려고. 그래서 이거는 노력이 이해가 되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지금 카지노를 이제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네. 근데 2월 15일 날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기가 넘어가지도 않는데 왜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아니, 한번 궁금한 점이긴 한데. 용기가 부족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용기가 네, 부족해서. 아니 근데 또 조금씩 디즈니 늘릴 거야, 플러스 아마. 그 카지노는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니까 음. 가능하겠구나. 이게 또 8편을 나오면은 8주가 지나가니까 분기 넘어가겠네. 지금 해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이제 스트리밍 업체들이 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 쪼개기가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계정 공유하는 거 이제 금지해가지고 비용 부과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저도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지인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계정 공유 금지해가지고 비용 더 내면 내가 비용을 더 내가 부담을 하겠던지 뭐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히려 어허.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와가지고 저는 좀 신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아기가 있고 뭐 계속 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뭐 시쳇말로 낚였다라고 봐야 되나? 그래가지고 공유를 하던지 계속 보던지 뭐 이렇게 자기가 따로 가입을 하던지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2, 3천 원 더 되는데 제가 그거 공유하면서 2, 3천 원 어떤 방식으로 받을 거예요? 그잖아요. 결국에는 제 입장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면 보통 공유를 끊지 않을까.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다시 가입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뭐 설문조사에 응답한 40몇 %는 이제 만약에 계정 금지를 안 하면 넷플릭스 끊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데 저는 이게 조금 맞는 결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계정 공유를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뭘 끊어요. 애초에 돈을 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끊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안 본다라고는 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 안 볼 수 없을 걸요. 네, 저는 안볼수 그것보다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더 글로리 시즌 2가 시작하는데 안 볼 수 광고 모델로 있다고? 보더라도 5천 원 안볼 정도 수 하니까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더 글로리. 아, 글로리가? 그렇죠. 시즌 2 봐야 되죠. 봐야 돼요? 네. 아니 그거 몰라요? 지금 우리 송중기 씨가 결혼 발표했잖아요. 네, 했죠. 그래가지고 그거잖아요. 연진아 축하해가 아니고 준기야 축하해. 와우! 축하해 준기야. 무서운데요, 갑자기. 오늘 저기 챗 GPT를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부단히 노력 중이에요. 그 챗GPT가 유머가 뛰어나. 유머가- 제가 원래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인데
그 우리 그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려면 봐야겠더라고요. 글로리? 그래서 다 봤어요. 그래서 저기 그 재벌집부터 해서 나 옛날에 수리남 뭐. 더 글로리를 더 글로벌이라고 얘기했다. 난더 글로벌 자꾸 계속 얘기했어. 내가 그 글로벌로 난 이해한 거예요. 그걸. 지금 뭐 SNL 그것도 있죠. 더 칼로리라고. 아니 나 몰랐네. 그것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그래요? 그 개그맨 이수지. 이수지 그분이 따라하는 건데 또 되게 잘해요. 칼로리. 칼로리 해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네. 네, 그럼 테슬라 얘기 한번 해볼게요. 테슬라. 4분기 중요한 실적 거예요. 네. 잘 나왔죠.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테고, 다만 이제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치 대비 잘 나왔고요. 이제 뭐 예상했듯이 이제 마진 쪽이 좀 소폭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갖고 온 리포트는 저희의 이제 초상증권의 제휴증권사인 캐나코드라고 하는 캐나다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테슬라 커버를 해서 이제 꾸준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이게 그 마진 축소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예상했던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2년도에 주가 악재 작용했던 것들이 뭐 수요 부진, 마진 축소, 그리고 트위터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다 불식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그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4분기 유동 현금 흐름이 14억 달러 창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 보유량이 그래서 220억 달러니까 현금 보유량도 굉장히 튼튼하고 아직까지는 좀 견제하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예상 생산량에 대해서, 근데 이게 좀 애매하게 얘기했죠. 생산량이냐 인도량이냐 이런 것들은 얘기를 잘 하진 않았지만 180만 대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제 가격 인하인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제 요게 불과 1월 중순 실적 발표하기 전에 1월 초 중순의 이야기인데, 가격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2차례 가격 인하했고 북미 지역에서 1차례 가격 인하를 하면서 우려 사항들에 대한 뉴스들로 좀 도배가 됐었는데, 이게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바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가격 인하 통했다. 갑자기 가격 인하 안 좋았다 막 이러다가 그것 때문에 빠지더니. 예, 가격 인하 그것 때문에 올라. 사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저희가 이런 데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이제 테슬라의 미래 그 방향 있고 성장 방향 있거든요. 그 그림을 우리는 항상 내리에 두고 프린트 해놓고 주주라면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중국의 수요 부진에 대해서 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거를 미리 선반영해서 좀 볼 수 있는 차트가 요거예요. 이게 이제 그 중국 내 보험 등록 건수거든요. 매주 발표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4분기에 매주 이게 하향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테슬라가 가격 계속 인하하고 이제 진짜 중국에서도 안 되는구나 했었는데, 가격 인하 폭이 시장에 이제 요구랑 딱 맞아 들어드는 순간이 딱 되니까 요게 1월 둘째 주에 확 뛰었어요. 수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것들도 있죠. 사실은 이게 뭐 사람들이 데모하고 뭐 이거 뭐야 막 하는 것들도 있지만, 수요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수치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또 이번에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래서 2023년 들어가지고 이제 주문 들어오는 게 역사적 최고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거의 2배 정도는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도 아마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Y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을 조금 인상할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인하폭을 좀 보시면 뭐 중국, 미국, 유럽, 캐나다 다 있는데,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10% 이상씩은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를 이번에 하면서 이제 그 모델 3랑 모델 Y가 이제 뭐 대량 판매가 가능한, 이제 뭐 가성비가 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가격대로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모델 3 중에서 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에서 43,99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IR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 지원을 받으면 7,500달러 지원을 받으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36,490달러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워지는 차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가격을 거기까지 인위적으로 낮춘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캐나코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좀 이런 것 같은데, 판매량을 늘리는 게 지금 목적이 됐는데, 이제 판매량을 늘려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마진을 끌어올릴 것이냐. 그러면 마진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판매량만 늘릴 수 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판매량을 늘리고, 마진이 지금 축소해서 판매량 늘렸지만 이 마진을 지금처럼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이에요. FSD. 이 FSD가 지금 많이 이제 계속 북미 쪽에서는 팔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매출로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3분기에 34만 3천 대가 이제 인도가 됐거든요. 네. 이게 이제 대당 판매 단가가 이제 5만 4천 달러 정도 가 됐어요. 그리고 총수익 그 대당 총수익이 1만 5천 달러 정도로 감안을 했을 때 FSD를 옵션을 까는 게 1만 5천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한 대당 총수익이랑 맞아 떨어지는 굉장히 큰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얼마나 팔렸는지를 감안을 해봤는데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FSD 이 정도 팔았어요라고 발표하는 수치는 없거든요. 근데 캐나코드에서 예측하기로는 2016년도부터 북미에서 이 옵션을 깐 게 20% 구매자 20% 정도는 구매를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는 이게 가격이 3,000달러였어요. 맞아요. 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서 15,000달러가 됐어요. 15,000달러.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 정도는 아니지만 10%뭐 중반 요 정도는 그래도 FSD를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테슬라에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미 지역에서 이제 어디서든 테슬라 베타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다. 이 옵션 장착한 사람들은 그냥 스크린에서 다운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FSD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향후에 계속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Q를 늘려놓은 상황에서 마진은 지금은 줄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올해까지는 마진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요거를 이제 FSD가 쫙 보급되면서 마진을 확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덩치가 더 커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분기 아까 제가 매출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3.24억 달러가 매출로 이제 찍혔어요. 그래서 뭐 3.24억 달러 3,500억 뭐 4천억 단되는 뭐 이거 뭐 전체 매출에선 큰 비중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요. 처음 매출이 발생했다는 게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씩 계속 더 갖고 올 거 아니에요? 2년 매출 넘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와.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사업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이렇게 큰 부분은 아닌데 이쪽도 굉장히 좋고 보고 있는데 ESS 이제 네.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이죠. 요게 이제 사실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쪽,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 ESS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신규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는데 요게 이제 4분기에 요쪽 매출이 13.1억 달러 달성을 했습니다. 요게 17%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표를 보시면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네. 현재 저장 용량이 6,500메가와트시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역대 최대치인데 수요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하니까 요거는 이제 캐파가 계속 증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매출 비중이 5%니까 뭐 큰 거는 아니지만 계속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테슬라 하고 있잖아요. 와, 시간에서 양전했어요, 양전. 근데 양전했습니다. 이거 지금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베렌버그의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똑같은 내용. 맞아요. 이사님과 똑같은 내용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거 지금 이거 혹시 시장에- 보고 베낀 건 아니지? 아니, 이건 베렌버그가 캐나코드에서 나온 이거 지는 이거 베꼈네 여기서. 베렌버그가 베꼈어. 이사님 걸 베꼈어. 아 글로벌 스탁소 봤나? 네. 지금 정확하게 0.87%가 네. 선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이제 5분 안에 끝낼 수 있죠. 네, 이제 거의 테슬라로 끝났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생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다만 대량 생산은 내년부터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130만 대 정도 예약됐으니까 요것도 이제 대량 생산 시작되면 매출 기여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기가팩토리 네바다 36억 달러 추가 이제 그 신규 투자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2개 새로 공장 짓고 이제 100기가와트시 정도 4680 배터리 이제 공장 만들고 요게 이제 연간 150만 대 정도 경차로 이제 그 제공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미 트럭 여기서 생산한다고 하니까요. 요것도 이제 향후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이런 이 변동이 있었던 게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뭐 맞아요.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아요. 이게 주가의 변동을 뭐 이제 2010년부터 해서 쫙 이제 시계열로 본 건데 50% 이상 떨어진 것만 보면은 2014년 15년에도 50%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연간 인도량이라든지 예상치 하향 조정하면서 떨어졌고 뭐 이제 소비자 리포트, 컨슈머 리포트 되게 이제 권위 있잖아요. 거기서 모델 S 좀 악평 나오면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 18년 19년도에 54% 하락했는데 그때는 중국 관세 부과하고 뭐 금리 인상하고 이런 이슈 있으면서 떨어졌고 또 일론 머스크 때 트위터 막 하면서 이제 SEC에서 제재 받고 뭐 이러면서 이런 영향으로 또 많이 떨어졌고 2021년에 팬데믹은 저 피할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21년부터 현재까지가 66%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목요일 금요일 반영 안 한 거니까 반영하면 뭐 한 50%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중국 수요 부진, 글로벌 경기 침체, 트위터 병합 이런 거거든요. 요게 이제 그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래 성장 방향. 단기적으로는 이제 경차
그리고 사이버 트럭, 그리고 세미 트럭, 그리고 ESS 가정용 태양광, 솔라시티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장기 비전은 이제 FSD 그리고 로보택시 그리고 로보트 그리고 그 산업용 로봇 저번에 보여줬던 거. 그래서 요거 이렇게 좀 보시면서 향후에도 주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런 거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마음을 다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사님은 테슬라를 지금 보유 중인가요? 아니면 저는 저희 아기가 보유를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엄청 싸게 샀을 거예요. 아니요 고점에서. 네. 그래서 그 지금 예, 아니 그런 주식 되게 좋아하잖아요. 테슬라요? 예, 그러니까 성장주. 테슬라는 저는 이제 테슬라는 제가 이제 트레이딩 많이 했죠. 그래서 트레이딩. 과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엑셀로 딱 된 것들을 보면은 왜 트레이딩을 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봐야죠, 요 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새겨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시죠? 대한민국 경기도는 언제나 일론 머스크를 환영합니다. 그렇죠. 화성 가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또 테슬라에 네. 대해서 심층 분석까지 넷플릭스 네. 또 그 전에 수많은 종목들 정리해 주신 것도 여러분들 다시 보기 해서 또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요? 또 글로벌 스탁소. 네, 글로벌 스타스 스타소. 예. 가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오랜만에 나와주신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늘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사이클은 늘 좋은 사이클, 나쁜 사이클 있게 마련이고요. 제시 리버모의 이 책은 정말 장기간 어려웠던 사이클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삶은 이제 투자의 원칙이 되었다. 3프로TV가 자신있게 준비한 월가의 영웅들 그 첫 번째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의 원칙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